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몇 년도냐? 2019년. 19년에 3월이구만. 3월에 27번부터 29번까지의 문제였습니다. 자, 소설이니까 인물 중심으로 우리는 읽게 되고 뭐 하는지 따라가다가 내면이 나타나면 밑줄 빡 끼리지. 그러다가 화제가 바뀐다, 장소가 바뀐다, 사람이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한다, 장면이 바뀌면 장면을 느끼면서 본다. 공간이나 시간을 체크하면서 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풀이의 과정은 일단은 문제를 보죠. 첫 번째 문제는 A에 대한 설명. 서술상 특징인가 봐. 서술상 특징을 이렇게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땅 해주고 줄 때 우린 확실히 편해. 훨씬 편해. 그치? 근데 이게 요즘에 추세니까 좋지 뭐.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이해. 밑줄이니까 앞뒤 문맥 보고 바로 풀어버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보기가 있어요. 그럼 우린 보기 정리합니다. 자, 보기의 핵심을 정리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다. 현대문학은 현대시이거나 현대소설이다라고 하면 보기의 핵심을 잘 정리한 다음에 그 핵심이 1, 2, 3 세 가지가 있다면 그 세 가지를 본문에서 아, 이게 이거군, 요게 2군, 요게 3군, 그것만 잘하면 그냥 문제는 풀려. 그렇지? 그걸 반복해서 우리는 학습하는 거라고,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목은 황홀한 실종이야. 제목을 보니까 벌써 제목 자체가 뭐야? 개소리지. 실종이라는 것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지. 황홀함이라는 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지. 무슨 말이겠어? 황홀하다는 건 부정적으로 쓰지 않아. 기분 좋을 때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부정과 긍정이 부딪히고 있으니까 얘는 역설적인 표현인데 이 역설적인 표현은 항상 어떤 때 주로 쓰인다 그랬죠? 사물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라 그랬지. 사물의 본질을 드러낼 때 역설적인 게 많이 쓰인다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누가 실종됐는지, 그 실종이 안 좋은 건데 왜 황홀한 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윤일섭은 자, 윤일섭. 윤씨 아저씨, 윤이라고 잡고 우리는. 자, 인물 정보 주려고 하나 봐요. 은행원이래요. 괜찮은 삶을 살겠는데 승진해서 여러 번 탈락한 후, 아하, 갈등 요소가 명확하게 드러났지. 승진해서 여러 번 탈락한다. 자, 항상 내가 문학이란 건 뭐라 그랬어?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화자가 어떤 정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보는 게 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인물이 어떤 태도와 정서를 가지고 있는가 보는 거 소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글쓴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보는 거 수필. 무슨 말 알겠지? 그러면 야가 어디 있다는 거야? 승진해서 계속 탈락되는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보는 게 이 소설의 포인트라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항상 아하, 인물 잡고 갈등 요소 잡고 그 다음에 내면 태도 잡고 그럼 끝난 거야, 소설은. 알겠어요? 그게 습관화되어 있으면 툭툭툭 읽고 그냥 푸는 거야. 거기서 스피드를 내줘야 된다는 거지. 자, 승진이 여러 번 탈락한 후 문 안쪽에 대한 집착을 보이며 동물원의 새 울타리 안쪽의 공간까지 넘보게 된다. 그래서 자, 뭐 한다고? 문 안쪽에 대한 집착. 자, 이건 뭐예요? 또 갈등 요소. 문 안쪽에 대한 태도 드러났죠? 집착. 태도 드러났어요. 갈등 요소 드러났고 집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이면서 동물원의 새 울타리 안쪽의 공간까지 넘보게 된다. 큰일 날라고? 자기가 스스로 물론 뭐 약한 애들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뭐 그렇잖아. 새들이 있다 뭐 그렇잖아요. 그럼 그 새 책상 안으로 들어가야 뭐 새들이 어떻게 하겠어. 그냥 황새들 막 있는 데 가 있으면 냄새만 주지독하지 뭐 괜찮은데 얘는 어디 들어가? 엄청 쇼킹한 소설이야. 사자. 사자 쇠창살 안을 얘가 넘봐요. 오케이? 미친 소설이에요, 이거. 결론이 엄청 충격적입니다. 새 울타리 안쪽의 공간까지 넘보게 된다. 자기 스스로 유폐하고자 하는 이러한 행동은 따단. 자, 울타리 안. 자, 여기서 새 울타리 안. 근데 이게 뭐야? 동물의 새 울타리라는 거야, 동물의. 그치?
그 안은 결국 뭐가 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유패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유패. 유패는 뭐야? 유배간 거, 유배간 거. 오케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떨어뜨려서 가둬버리는. 무슨 말이겠지? 그 유패하고자 하는 이러한 행동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서 순조롭게 편입되지 못한 자아가 지니고 있는 체제의 보호 속에 더 깊이 안주하고 싶어하는 욕망과 그와 관련된 불안감을 형성하는. 아하.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전부 다 이제 포인트 잡았어. 승진이라는 거, 문 안쪽이라는 거, 새울타리 안쪽이라는 거 전부 다 뭐야? 아니야. 이너서클이야. 이너서클이야. 메인스트림이야. 그래서 주변이 아니라 뭐지? 인싸. 아싸가 아니라 인싸. 무슨 말이겠지? 인싸 되고 싶은 거야. 인싸 되고 싶은 거. 자, 인싸 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인싸가 되지 못한 불안감. 자본주의 사회에서 편입되지 못한, 그렇죠? 자본주의 질서에 편입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잘 안 된 게 승진해서 탈락한 거야. 그러므로 뭐 하고 있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인물. 끝. 정리가 끝났어요. 자, 얘가 바라고 있는 건 뭐라고? 자본주의 질서의 편입이야. 그걸 쇠울타리 안, 문 안쪽 승진이라고 드러낸 거야. 근데 얘가 그걸 못하니까 뭐야? 계속 떨어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불안하다. 끝. 보기를 통해서 끝나버리시오. 보기를 통해서 끝나버리시오. 얘의 갈등 요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끝나버리시오. 그럼 그거 찾으면 끝나버리는. 오케이. 거의 소설을 다 준 거나 마찬가지야, 이건. 오케이? 갈등과 심리를 다 준 거야. 자, 그럼 황홀한 실정 첫 번째 장면부터 가봅니다. 자, 앞부분에 줄거리가 없네. 자, 그의 대학 재학 시기에 역시 학생 시위가 빈발하던 한일회담 진행기에 전후하고 있었다. 여기서 뭐야? 지금 첫 번째 장면 1 들어가면서 뭐가 나오냐면 그는 당연히 누구야? 어디 갔어? 윤씨 아저씨지? 그라는 인물 잡고 그 다음에 시기가 언제냐면 대학 재학 시기. 아하, 대학 때 얘기네요.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대한 얘기였고 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학생 시위가 빈발해요. 왜 학생 시위가 빈발했냐면 한일 회담이 진행되기 전후였기 때문이에요. 됐지? 그러면 여기 뭐야? 아하, 대학 시절의 핵심적인 갈등은 시위였네. 뭐 시위. 뭐 했니? 그러면 시위. 이게 얘에게 갈등 요소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시위 잡으면 되지. 그리고 한일 회담이라는 것은 이거를 알라나? 이거를 한국사 시간에 배우나? 한일회담 시기에 왜 학생 시위가 극렬했고 국민들의 시위가 엄청났었는지. 어? 뭐라고? 반일정서가 왜 생겼는지 알아? 배웠어? 한국사 시간에 이런 거 가르치냐? 그건 자세는 안 배웠어? 자,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통령을 치면 박정희 아저씨 시절부터 시작돼서 쭉 긴 시간 동안 한일 회담을 한 해 만에 했다가 결렬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야. 50년대부터 쭉 계속 막. 무슨 말이겠어? 꽉 벌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 이승만 정권부터 쭉 이어지다가 박정희 쭉 이어지는 거야. 그럼 이게 왜 이루어지냐면 지금하고 똑같아. 미국이 항상 와서 뭐하라 그러는 거야. 야, 일본하고 너희들 한국하고 좀 잘 지내봐, 이 새끼들아. 막 이러는 거지. 그럼 우린 뭐라 그래? 저 새끼들이 사과를 안 하잖아요. 저 쌍놈 새끼들이. 우리 이렇게 말한다고. 그 일본 애들은 뭐라 그래? 우리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 아, 니네들이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지배했잖아. 아, 그건 합법적이야. 이렇게 안 한다고, 일본 애들이. 무슨 말이겠어? 너희 성노예 할머니들 지금 살아계셔. 증언이 있어, 이 새끼들아. 아니, 그 사람들은 돈 받고 일한 거지. 야, 역사적인 근거가 다 있는데 우리도 근거 있어. 일본 애들이 그래. 너희들 근거가 뭔데? 야, 위대한 일본인들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 야, 이게 무슨 논리냐? 이거 거지 같은 새끼들아. 막 이렇게 싸우는 거야, 맨날. 무슨 말이겠어? 맨날 싸우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싸우고, 민간 차원에서, 국민들 차원에서 그렇게 싸우고 싶은데 정부 차원에서 자꾸 뭐 하는 거야? 이쪽 편을, 우리 편을 들어야 되는데 일본 편을 자꾸 드는 게 문제인 거지. 무슨 말이겠어? 특정 정부들이 자꾸 일본 편을 들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무슨 말이겠어?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꾸. 그러다가 여차저차저차 하다가 60년대 중반쯤에 뭔 일이 벌어진 거야? 회담이 딱 성사가 된 거야. 성사가 되고 과거 역사를
돈으로 후려쳐버린 거지. 우리 얼마 꺼줘. 우리 경제 발전해야 돼. 알았어, 꺼줄게. 다 없던 일 하는 쪽으로 가자.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나와서 난리가 난 거지. 구력외가다 막 그러면서. 무슨 말 알겠어? 이해됐어?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이루어진 거고, 그러다가 이제 그 따님이 이제 나의 대학 선배가 정권을 잡으면서 일본에서 신났지. 일본에서 신났어. 왜? 여기서 결론을 완벽하게 졌어야 되는데 약간 미진했어. 근데 그의 딸과 완벽하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 요 앞에 MB 마지널 베네핏, 그치? 한계 편입곡선, MB 곡선 있잖아, MB 곡선. 그 아저씨 때부터 여기까지 딱 이거를 이어서 하려고 그랬었던 거야. 내 말 알겠어? 근데 이걸 완성을 못했지. 촛불 시위에 여기서 딱 무너지는 바람에. 알겠냐? 알겠어? 그리고 다른 정부가 들어다 보니까 못하고 맨날 싸웠지. 그렇잖아. 막 보복하려고 그러면 맘대로 해. 응? 무역 보복 막 그러면. 우리 너한테 원자재 안 팔아. 그럼 뭐 우리 정부에서 팔지 마 이 새끼들아. 알아서 할게. 그거 바로 알아서 해버리지. 뭔 말 알겠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일본만 점점 나락으로 빠지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서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이 또 이번엔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들의 목표는 뭐야? 우리에게 사과할 게 없게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강제징용도 없었고 성노예 우리는 한 적이 없었다는 거야. 너희들을 지배했었던 건 합법적이다. 이걸 종집을 찍고 싶은 게 일본이고, 우리 백성들은 말도 안 된다고 계속 어떤 정부들은 그걸 해주고 싶어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생각을 잘해야 돼. 생각을 잘해야 돼. 자, 그래서 요거는 배경은 그거야. 그런 상황에서 애들이 시위했다. 근데 우리는 소설 읽으면서 뭐야? 이게 필요가 없지. 야, 이게 뭐야? 나오겠니? 무슨 말이겠어? 이 한일회담이 있었던 시기는 몇 년도인가? 그때 누가 나가서 회담했는가? 회담의 문제점 무엇인가? 이런 거 나오냐고. 안 나와.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냥 시위를 했거나, 옛날에 어른 세대에서 시위 많이 했다는 얘기 들어봤으니까 그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시위 이야기에 관한 그 회상 가운데 분명히 어떤 심상치 않다니까 우리도 주목. 의식의 도착 증세가 엿보이고 있었다. 따단. 시위에 대한 그의 이야기에는 도착 증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도착 증세라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정신 착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게 뭐지? 그는 교문을 뛰쳐나가고 싶어 시위를 벌인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시 들어가려고 시위를 벌였노라는 주장했다. 아, 도착이 뭐야? 오호, 주목하겠지? 도착이 구체적으로 뭐였냐면 학교에 들어가려고, 안으로,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려는 시위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려는, 잡았지. 뭐 포인트 잡았지. 안. 여기서부터 안이 나오네? 알겠지? 안이란 건 뭐야? 편입되기 위한 거. 안정, 이거잖아. 이해됐지? 근데 요즘은 데모가 없어서 그렇지만 아이가 1987 뭐 이런 영화 봤을 거 아니야. 1987이라는 시대적인 어떤 역사적인 그런 걸 궁금해서 보진 않았겠지. 그지? 누구지? 강동원인가? 강동원이 나오니까 봤지. 그리고 강동원이 쓰러지니까 슬펐지. 그잖아. 솔직히 말해. 강동원이 나오고 강동원이 나와서 봤고 강동원이 쓰러지니까 슬펐지. 어쨌거나 강동원 맞지? 강동원 맞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 시기에 그 데모하는 장면이 인상적인 장면이었잖아. 학생들이 그 연세대학교 앞에서. 오케이. 그때 걔네들이 어떻게 했어? 대치 어떻게 했어? 그 교문을 등지고 아이들이 막 뛰쳐나오고 전경들이 거기서 야, 이 새끼들 나오지 마요. 총 쏘고 막 이랬잖아. 그래서 그 체류탄 직방으로 맞고 사망하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내 말 이해하지? 그러면 당연히 데모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시위는 밖으로 나가는 걸 텐데 얘는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야. 그럼 뭔 소리요 이게? 전경이 안에 있고 대학생들 밖에 있었다는 얘기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뭐라는 거야? 도착 증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졌으면 됐고. 자,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고민을 뛰쳐나가는 쪽이 아니라 그 교문을 다시 들어가려고 하던 쪽의 기억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다. 교문을 나가려 했던 쪽은 아예 기억조차 들추려 하지 않거나 그 자신도 어쩌면 그걸 까맣게 망각해버리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기이한 의식의 전도였다. 달리 얘기한다면 이건 뭐야? 의식의 전도. 전도였다. 대체 포인트 끝났어. 야, 아까 우리가 철학 질문하던 거에 비해서 핵심이 어때요? 겁나게 단순하잖아.
마음이 편해지지? 그러니까 이거 힘들어하면 안 된다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윤일섭의 그러한 도착은 다시 받고, 됐죠? 도착 의식의 전도 받기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 그것은 그의 직장 생활에 대한 고충담과 불평 가운데에서도 더욱 현저하게 드러난다. 따단. 자, 시위가 아니라 어디로 연결된다는 거야? 대학 시절이 아니라 이제 직장 생활로 넘어가네. 직장 생활로 넘어가는 거야. 자, 직장 생활에 대한 고충담과 불평 가운데도 더욱 현저하게 드러났다. 그는 학교 시절이 이야기에 한동안 열을 올리다가 종종 자신도 모르게 은행 시절까지 훌쩍 말을 비약해버린, 비약이란 게 뭐야? 확 인과가 없이 건너뛰어버린 거지. 됐지? 그러니까 뭐야? 시위가 아니라 뭐야? 은행 시절. 여기로 넘어갔지. 자, 여기도 뭘 찾아야 돼? 안을 찾아야 되겠지? 저 넘어가는 것이었다. 훌쩍 말을 비약해버렸다. 그렇게 되면 일섭에게 이미 자신의 사고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거나 했다. 따단. 자, 의식의 도착 증세, 의식의 전도, 뭐야? 여기로 연결되면서 비약이 이루어지고 정신이 혼란해진 상태였다. 계속 똑같은 얘기지 뭐. 됐지? 어떻게 혼란했는데? 하지만 대사가 나온다. 1세비가 뭐라고 얘기한다. 1세비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 참 재수가 좋은 편이었어요. 우리는 끝끝내 그 교문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 대신 전 그보다 더 비좁고 육중한 은행문을 용케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아! 뭐야?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실패했지만 어떻게 됐다는 거야? 여기서 은행의 안으로는 들어가는 것을 성공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하여 예심리는 뭐라고? 예심리 뭐라고? 재수가 좋은 편이었어요. 여기다 뭐라고 그랬다고? 재수가 좋다. 이라고 연결했다는 거야. 자, 지금 내가 왜 이거 정리하는 거야? 이게 심리 나왔잖아. 무엇에 대해서? 은행의 안에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 재수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포인트잖아. 그럼 무조건 얘는 뭐야? 안은 긍정, 밖은 부정이네. 그치? 그럼 안은 뭐냐? 질서에 편입된 것. 밖은 뭐다? 그것으로부터 도태된 것. 인싸, 아싸. 이거야 그냥. 됐지? 명확해 소설이 그냥. 어려운 소설이지만 이 뼈대만 잡으면 아주 단순한 얘기인 거야. 이해됐지? 자, 끝났슈.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은행문을 들어가서 생각하니 전 그때 교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토록 심한 소동을 벌인 것은 사실은 그 화성인들이 지키고 있는 학교문이 아니라 은행문을 돌진해 들어가기 위한 사전 연습이 아니었던가 싶어지더군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봤다는 거야? 여기에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 노력 자체를 사전 연습이라고 판단하는 이 녀석에 뭐가 나온 거야? 태도가 나온 거지. 포인트. 이해됐어? 항상 뭐라 그랬어?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태도, 정서를 정리하는 게 문제풀이다. 그게 읽기다 라고 얘기했잖아. 소설 읽기다. 됐어. 사전 연습에 지나지 않았다 라고 판단이 되는군요. 아마 선생님은 그 기분을 모르실 겁니다. 누군가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얘가 지금 다운표니까. 선생님. 자, 그러다가 뭐랄까, 선생님은 은행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 줄 아십니까? 철창문 가운데로 쭉 가로막아 놓고 그 철창문 양쪽으로 한쪽에서는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싶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한쪽에서 이미 그 철창문 안에다가 자리를 잡아놓고 바깥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쉴 새 없이 틈입자들을 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 자들을 내쫓을 채비를 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과 살벌한 대치장과 같은 곳이죠. 안쪽 사람들 계속 이거지. 됐지? 여기에 은행 시절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철창문 안 요거였지. 됐지? 여기 또 안, 계속 안이란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채비가 아십니까? 기회 있으시면 선생님도 언제 그 사람들이 싸움에 대비하고 있는 완벽한 포즈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맨 앞쪽에 쇠창살가,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의 공격에 대비한 제일 방어선은 은행원들 중에 제일 쫄자들이 맡고 있어요. 그 다음 제2선에 그 쫄자들을 지휘 독전할 자리는, 독전이라는 건 뭐야? 잘 싸우라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 독려한다 그래요. 독려. 무슨 말이겠어? 독려. 교장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독서실에 들어오셨는데 자고 있냐? 막 이렇게 하는 거. 무슨 말이겠어?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 독전. 자, 전쟁 잘하세요 하고 힘을 북돋워주는 거.
쫄자들이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제어선에 그 쫄자들 독점할 자리는 대리급 위인들. 그런 식으로 완전한 피라미드 포진이에요. 더듬 굵은 글씨. 굵은 글씨. 이제 슬슬 굵은 글씨 좀 풀어줘야 되겠는데 벌써 2개나 나왔어. 완전한 피라미드 포진. 자, 은행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기에 쇠 울타리들이 있고, 오케이, 그 울타리에 여기에 하급 관리가 있고 대리급이 있고 여기에 뭐 더 높은 사람들이 있겠지 뭐. 그럼 여기 뭐야? 고객들이 이렇게 오는 거지, 고객들이.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럼 이들이 틈입자야. 그럼 얘가 뭐야? 최전선의 방어선. 무슨 말 알겠지? 이런 구조라고 하면서 이걸 뭐라 그랬다? 피라미드 구조. 피라미드 구조의 특징은 당연히 뭐야? 위로 가면 센 애는 일부, 밑으로 가면서 약한 애들 많아짐. 이 구조지 뭐.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고. 이렇게 되면 자리가 가장 위험한 곳이 되고, 쇠창살 밑의 쫄자들 처지임이 뻔하죠. 위험한 곳은 쫄자들이다. 싸움만 벌어졌다면 제일 먼저 재물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 작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틈만 나면 늘 한 발이라도 뒷줄 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고 싶어 안달이 아닙니까? 승진이라는 게 뭡니까? 승진이라는 게 바로 그 일선 창살 아래서 한 발이라도 더 안전한 2선, 3선으로 자리를 옮겨 앉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굵은 것이. 결국 뭐야? 이게 피라미드 구조였고,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 또 안쪽으로,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게 바로 안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다? 승진이다. 어허. 승진 개념 잡았어요. 그다음에 피라미드 구조 이거 잡았고 이거 다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굵은 글씨는 비좁고 육중한 은행문을 용케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갔다. 완전한 피라미드의 구조가 은행 안에 있었다. 승진이란 바로 더 안전한 2선, 3선 안쪽으로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굵은 글씨는 일반적으로 복이 있는 문제에 나오니까 바로 세 번째 문제로 들어가면 되죠. 1번. 비좁고 육중한 은행문을 용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다행스럽다고 여기는 유닐섭의 태도에서 체제의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자아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겠군. 괜찮아요? 맞죠? 안으로 들어가는 건 체제의 보호 맞죠? 승진을 더 안전한 2선, 3선의 자리로 옮겨 앉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살아온 유니셉의 모습은 체제 속에서 더 깊이 안주하고 싶은, 맞지? 2선, 3선으로 들어가고 싶은, 더 안주하고 싶은 거, 더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은 거. 그 다음에 피라미드 어디 갔어? 응? 5번에 가 있어? 자, 은행 점포의 좌석 배치를 완전한 피라미드 포진이라고 한 유니셉의 말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자본주의적 질서. 그렇지. 맞는 말인 것 같지? 됐어요. 싹싹싹 지웠습니다. 왜 순서대로 안 하고 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싸움이 촉박해질수록 말입니다. 그런 점들을 죄에 알아차리고 보면 우리가 학교 시절에 그토록 열심히 시위를 벌이면서 소망한 곳, 이 어떤 곳인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전 은행 사무실의 그 희한하고도 음흉스러운 좌석 배치 비밀을 알고 나서 비로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지요. 자, 결국 뭐야? 마지막 소망한 곳. 곳을 깨달을 수 있었다. 긴 대사가 있었는데 별거 아니었어요. 됐죠? 시위의 상황에서 나는 교문 안으로 들어가려 했었어요. 그건 사전 연습이었고 결국 저는 은행 철장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근데 그 안엔 피라미드 구조라 더 안쪽으로 더 위쪽으로 승진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예요? 인싸, 안쪽, 안전 이겁니다. 되어버렸지? 어렵지 않지? 간단한 얘기야. 자, 끝나보시오. 자, 그 다음에 걷잡을 수 없는 비약과 변도가 함부로 감행되고 있는 얘기였다. 따단. 이게 결국 뭐라는 거야? 앞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결론. 그 사람의 이 이야기든 전부 다 비약과 전도임에 틀림이 없다 라고 정리를 해줬어요. 근데 이거 누가 정리하는 거냐면 서술자가 정리한 건지 알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손박사는 따단. 아하. 장면 투 뭐로 넘어갔어? 손박사로 넘어갔어요. 됐지? 그 아까 선생님께서는 이란 말이 이 사람인가 보네요. 그래 어느 날 마침내 유니셉의 전 근무지 점포를 찾아가 본 일까지 있었다. 은행 점포의 좌석 배치에 관한 이야기가 의외로 찾았던
관한 이야기가 의외로 잦았던 데다가 윤일섭의 그런 점포 얘기 가운데는 그에게도 분명하게 짚혀오는 것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 뭐였다는 거야? 배치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점포를 방문했다. 점포 이거 은행. 심리 상태에 뭐 했다고? 짚혀오는 것이 있었다. 짚히는 것이 있었다. 뭔가 예측되는 것이 있었다는 거야. 짚히는 것이 있었다. 짚히는 것이 있었다. 짚히는 것이 있었다. 됐죠? 짚히는 것이 있었다. 왜냐하면 뭐가 반복되기 때문에 좌석 배치.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했니? 심리. 짚히는 게 있어도 왜? 띵. 이게 포인트인 거지. 그럼 뭐 어떤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박사는 뭐뭐하여 방문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요게 그냥 들어가는 거야, 선택지. 항상 요것들이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중략 줄거리 봅시다. 중략 부분 보겠습니다. 중략 부분. 윤일섭의 증세가 쇠창살과 관련이 있다고 안쪽 본 손 박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서 병증이 호전된 윤일섭은 퇴원을 하게 된다. 뭔지 알았지? 지금 손 박사가 왜 이러고 있냐면 이 사람이 입원을 했었나 보네. 됐지? 입원을 했었고 그 다음에 처방이 뭐였냐면 쇠창살과 관련이 있다. 그렇지? 쇠창살이 이 녀석에게는 가장 큰 문제군 이라고 해서 진단하여 처방까지 내렸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는 바로 윤씨 아저씨는 호전되어서 퇴원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네.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뒤로 가니까 결국 손 박사는 여태까지 자 이제 A 부분이야. A 부분. 자 이제 세 번째 장면이 시작되면서 A 부분 서술상의 특징까지 풀 수 있겠죠? 여태까지 윤일섭이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뭔 소리야? 손 박사는 여태까지 윤일섭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손 박사가 손이 일섭을 속였대. 이게 분명하대.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일섭이겠지. 기억. 마음속의 쇠창살을 부숴 없애는 게 치료법의 첩경이라고 손 박사의 처방은 전혀 엉터리 없는 거짓이었다. 처방이 뭐였는지 얘기해줬죠? 부수기. 이게 바로 뭐였어요? 처방이었어요. 그치? 근데 이 처방은 잘못된 것이었다. 됐지? 연결됐죠? 자, 엉터리 없는 거짓이었다. 손 박사는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든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곳곳에 쇠울타리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어차피 내가 쇠울타리를 부신다 해도 쇠울타리는 곳곳에 계속 있는걸? 옛날에 학교 교문이 있었고, 오케이, 은행에 있었고, 무슨 말이겠지? 다른 직장 가면 없나? 뭐 이런 거지. 이해됐어? 이해됐지? 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직장 안에서 뭐 하는 거야? 너희들이 틈입자를 내가 맡고 있지. 무슨 말이겠어? 원장 어디 갔어? 대표 어디 갔어? 집에서 쉬고 있지. 술 마시면서. 뭐 말이겠어?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거지. 이 자식 끌어내야 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말이겠어? 이해됐지? 자, 물론 학원은 동등한 사회여서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냥 한 소리다. 내가 그랬다 그러지 마. 선배가 채식머리 없이 그랬다고 하지 마. 자, 그래서 어쨌거나 뭐 그런 구조라. 어디 가나 있더라 이런 얘기지. 쇠울타리는. 자, 그리고 그것은 물론 그 쇠울타리 안에 쾌적한 공간, 혼자 독차지하고 즐기려는 자들을 위한 영리한 고안이었다. 울타리가 많은 건 안락하게 만들려고 안쪽에서. 선택을 받은 자들은 아까 선택지 있었는데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 안전한 쇠울타리 보호 속에서 기분 좋게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살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바깥을 쫓겨난 채 선택받은 자들의 모욕적인 눈길을 우왕좌왕 계속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그것은 참으로 윤일섭으로 커다란 각성이었다. 여기 뭐하고 있었던 거야? 각성이야. 즉 윤일섭의 각성에 대한 얘기였어요. 뭐하고 있니? 하면 심리상태 각성. 무슨 각성이었냐면 쇠창살을 부수라고 했더니 마음이 좀 편해진 거야.
머릿속에 새창살이 없다. 새창살 없다. 이 세상에 새창살이 없어요. 윤일섭 씨 새창살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된 거지. 약 좀 드세요. 약 챙겨 드셨어요? 아, 먹었어요. 새창살 없어요. 새창살 안에 들어가고 싶어. 새창살이 없는데 왜 안에 들어가요? 마음 편하시죠? 아, 편해요. 이렇게 된 거야. 얘 태어나셔도 되겠네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야. 나가서 도초의 새창살인데 이 새끼 나한테 구라쳤어. 이렇게 된 거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지? 자, 그런 거예요. 자, 각성한다. 각성. 이 입장에서. 자, 선택받은 자, 그 다음에 커다란 각성이었었다. 하물며 그 울타리를 안락한 보가 사자 따위의 들짐승에까지 이르러 있음에랴. 따단. 자, 이거 뭐야? 이거. 동물의 사자의 쇠울타리.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의 이게 시작 부분에 아마 이게 있었을 거야. 사자 우리의 앞에 가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사자 우리에 가면 사자나 호랑이 우리 가면 와 저거 봐라 한다고. 와 멋있다. 근데 저렇게 덩치가 큰데 귀엽지? 막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그치? 나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큰 고양이로 생각해 나는 걔네들을. 그래서 가서 보면 너무 쓰다듬고 싶어. 안고 싶고 미치겠어. 걔네들만 보면. 재규 너무 귀여워. 이 주둥이가 너무 귀여워. 이렇게 동그란 주둥이가. 저기다 뽀뽀하고 싶어, 막. 가가지고, 야!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야! 하면 뭐야? 이거 대구로 띵, 아까냐. 근데 난 그런 욕망을 느낀다는 거지.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구경하고 있을 텐데 얘가 뭐 하냐면 첫 장면에서 사자 우리 앞에 가지고, 야! 이거요. 왜냐면 사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 보통. 대부분 자거든. 특히 사자가 심해, 그게. 그치? 갈 때마다 자고 있어. 갈 때마다 놀고 있다고. 바위 같은데. 그치? 그럼 사람들이 꼭 애기들이 가다가 이제 야 사자야 이거 한다고. 그 아버지가 야 지금 많이 먹고 자는 거야. 사자 괴롭히지 마. 이런 거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이지? 얘가 그거 하는 거야. 그 사자를 계속 보다 보니까 깨우친 거야. 저 사자조차도 울타리 안을 차지하고 있구나. 그리고 바깥에 있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틈입 자고 그들을 우습게 보고 있구나. 무슨 말이겠어? 그렇잖아. 깨서 이렇게 어슬렁거려도 야 사자야 그럼 뭐야? 와 쳐다보잖아 그냥.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거 보니까 얘가 갑자기 뭐야? 다 거짓말이었어. 손 박사는 무슨 이렇게 된 거지. 이해됐어? 그리고 놀라운 뭐가 벌어지는 거야? 황홀한 실종이 나오는 거야. 어이구야. 자, 그 다음에 손박사도 실상 그 선택받은 자들과 한 무림이 분명했다. 결국 뭐야? 손박사도 안에 있구만. 사자야, 사자. 손박사에게도 자신의 쇠창살이 몰래 간직되어 있었을 것은 두루말할 나위가 없었다. 손박사에게 그것이 없었다면 정상이 아닌 것은 윤일섭 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손박사 쪽이었다. 손박사는 이를테면 자신의 쇠창살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윤일섭 그에게만 그것을 부수라고 꿰어낸 셈이었다. 참으로 괘씸하고 가소로운 위인이 아닐 수 없었다. 자, 뭐야? 속였다. 그래서 일섭은 뭐 했다고? 뭐 했다고? 괘씸하고 가소롭다. 뭐 하나만 하면 괘씸하다. 빡쳤어. 그치? 여기 심리. 끝났지? 이거 잡으면 끝났어요. 가소롭다. 가소롭다라고 얘기하면 그 진상을 알았기 때문에 가소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사기꾼 새끼고 자기만 쇠창살 안에 있으려고 나 같은 찌질이들은 쇠창살을 깨버리라고 가르치다니 나쁜 녀석. 이렇게 된 거지. 손 박사가 그에게 자신의 쇠창살을 부수라고 충동질한 것을 그의 곁에서 내쫓으려는 음흉스러운 꿰임수이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됐지? 그러니까 정리는 되게 명확하게 돼. 이해가 잘 안 될 뿐이지.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냥. 왜냐면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미쳤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대학 갔는데 선배가 응? 신입생이구나 새내기구나 술이나 한잔하자. 그리고 앉아가지고 세상 말이다 모두 쇠창살이야. 안쪽에 사람들이 있고 바깥에 있는 자들을 몰아내려고 하지. 뭐 이러고 있으면 아 피곤해. 이 오빠 너무 피곤해. 이 형 너무 피곤해. 웬만하면 안 마주쳤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응.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 정신적인 문제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것 때문이었죠. 이게 굉장히 강했었던 사람이야. 편입되고자 하는 욕망이. 근데 그게 계속 어떻게 된 거야? 계속 탈락되니까 미끄러지니까 얘는 어떻게 된 겨? 아이고야 해서 병이 난 거야.
근데 의사가 이걸 딱 보고 뭐라고 판단한 거야? 얘 잘못 알고 있네. 너는 자유를 얻고 싶었던 거야. 대학교 때 누가 교문 안에 들어가려고 시위를 하니 교문 밖으로 나가지. 이상한 애네. 너 은행이라는 최상살에 네가 갇혀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최상살 때문에 너 답답해서 그래. 자유를 얻고 싶은 거지. 난 역시 좋은 의사야.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쇠창살은 없다. 쇠창살은 없다. 이걸 한 거지. 그래서 얘가 치유됐다고 나갔는데 사자를 보는 순간 아니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종됩니다. 실종돼, 이 녀석이. 진짜 실종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손박사를 찾아간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래라 얘기했더니 내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진단해가지고 내 고쳐졌는데 어떻게 어쩐 일일까요? 막 이러니까 당신이 잘못 진단했어! 그리고서 어디서 찾은 거야? 황홀한 실종. 사자 우리 안에서 찾았어요. 사자 우리 안에 들어간 거지. 사자를 몰아내고 피라미드의 정점에 올라섭니다. 사자 우리 안에 들어갔다. 라고 마무리 지어지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사자를 어떻게 쫓아내고 들어갔죠? 사자한테 깨물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황홀한 장면이라고 생각해 그냥. 그래서 영화가 그렇게 끝나면 우리는 그냥 놀라고 충격을 받고 끝나야 되는 거지. 하루 종일 어떻게 사자 위에 들어갔지? 사자는 어디 갔지? 사자랑 싸웠나?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감상의 태도가 안 되는 거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부분에 대한 거 이제 싹 풀 수 있어요. 이야기 속의 소설자의 자기 고백. 얘는 지금 어땠어? 그와 손이 나왔지. 그러면 이야기 속의 소설자 1인칭이 아니지. 그리고 땡! 바로 날아가지. 됐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 고백적. 고백이라는 거 하려면 일단 뭐 해야 돼요? 고백적 진술을 하려면 보통 자기가 해야 되죠. 그렇죠? 자기가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얘는 이야기 속 서술자가 아니니까 땡.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이해에 필요한 단서를 관찰자 입장이야. 서술자가 일단은 우린 항상 내가 이거 서술상의 특징을 얘기할 때는 뭐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했어? 1인칭이냐 3인칭이냐? 1인칭의 주인공이냐 1인칭 관찰자냐? 3인칭의 관찰자냐 3인칭 전지냐?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그랬지. 기억들 나십니까? 그러면 1인칭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나나 우리가 등장해야지. 끼리치. 근데 여기는 그와 윤일섭과 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1인칭이 아닌 거지. 근데 나가 나왔다면 당연히 대사 속에는 나가 나올 수 있다. 대사 속에는. 혼자 생각이나 대사 속에는. 그치? 내가 속은 것이다. 손하게. 그럴 땐 나가 나오지 당연히. 이해됐지? 자, 근데 어쨌거나 나는 우리가 있었다고 친다면 주인공 시점일 땐 반드시 뭐라 그랬어? 내 얘기지. 만약에 윤일섭이 나로 여기 등장했다면 나는 거시겠다. 손 의사가 나한테 그랬다. 이렇게 돼 있었다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겠지. 자기 얘기니까. 됐지? 남내경 관찰자야. 오케이. 즉 손이 나가 되는 거지. 손. 환자가 왔다. 이렇게 되면. 오케이. 그럼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지. 1인칭. 자, 여기 3인칭이기 위해서는 얘가 없으면 되는 거고 얘가 없으면 3인칭인 거고 관찰자이라면 뭐야? 내면을 절대로 얘기해 주지 않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뭐가 없었어야 돼? 재수 좋다고 생각했다라든가 이런 말들. 이런 거 있지. 괘씸하게 생각했다. 이런 말들이 없었어야 돼. 내 말 이해하지? 내 말 이해하지? 내면을 알고 있으니까 얘는 전지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야. 3인칭 전지다. 그러면 관찰자 입장에서 땡. 3번.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장면에 따라서 서술자를 달려면 땡. 이건 정말 꾸준히 선택지로 나오는데 답이 되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그렇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있긴 있어요. 그런 소설이 있긴 있고 우리도 접한 적이 있죠. 자, 마지막 5번.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시선으로 다른 인물의 언행을 담긴 의미를 해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아하, 자, 뭐 하는 거야? 어떤 때는 여기에 등장인물은 뭐야? 손과 윤이란 말이야. 그럼 3인칭 서술자가 여기 밖에서 뭐 하는 거야? 윤의 입장에서 손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여긴 주로 그거지. 윤이 뭐라 그랬어? 나쁜 놈이라고 그랬잖아. 손이. 됐지? 아니면 손의 입장에서 윤을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결국 이게 뭐야? 초점이 맞춰진 거지. 이때는 얘가 초점, 이때는 얘가 초점이지. 이해됐지?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로 나오기도 해?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시선으로를 특정 인물의 시선에서,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3인칭 전지의 소설은 대부분 그래. 그렇겠지. 그렇겠지? 얘가 본 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얘가 본 얘네들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아. 무슨 말이겠어? 주인공의 시각에서 뭔가를 설명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다 알아먹었지? 아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이 뭐였냐면 부서 없애라는 치료법. 됐지? 처방. 이건 정답만 볼까요? 5번. 쇠울타리가 쾌적한 공간을 독차지하려는 자들을 위해 마련된 영리한 고안이라고 비판한 손 박사의 생각. 에이? 이거 뭐만 하면 되는 거야? 누가 무슨 생각했는지 태도만 정리하다 보면 이거 얘 거 아닌데 그냥 바로 나오는 거지. 간단한 거야. 따라가라는 방법대로만 따라가면 문제는 다 풀려. 그렇지. 이 소설 도대체 어려워요. 아무 의미 없어. 괜찮이. 태도만 잡으면 그냥 문제 풀리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문제는 푼다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나이 들고 보면 다 이해하게 돼. 세상 살다 보면 이해하게 돼. 무슨 말이겠어? 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바깥 4번 선택지 보면 되죠. 바깥 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고 있는 현재의 자신을 과거 자신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윤일섭의 각성은 문 안쪽에 대한 병적인 집착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군 그랬어요. 바깥 세상이나 구경하면서 살고 있는 건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사자 같은 애들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 얘는 뭐였어? 쫄자였어. 그치? 자신을 이렇게 생각할 리가 없죠. 은행 점포의 좌석 배치를 완전한 피라미드 포진이라고. 이건 아까 했나? 3번 안 했구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마음을 놓지 못하는 유니셉의 모습에서 체제로부터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감. 이거 포인트네 이거. 불안감. 돼버렸지? 이해됐지? 자, 이 소설은 그냥 혼자 푹 읽으면 뭐야 이거 이럴 수 있는 소설이에요. 근데 출제자가 포인트를 딱 그냥 줬어. 안을 얘기하는 거 그거는 체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딱 줬다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얘가 불안했다고 딱 줬다고. 뭔 말이겠어? 그것만 따라가면 그냥 쉽게 풀린다는 거야. 알겠는가? 이해됐지? 그게 반복되기만 하면 돼. 오케이.